산지사방공사 설계 및 시공 기준 보면 먼저 산복공사가 있습니다. 산복공사. 산복공사는 불안정한 황폐 사면은 비탈 다듬기로 정리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단을 설치하며, 불안정한 토사, 뜨늑은 땅속 흙막이, 누구막이, 골막이 등으로 고정시킨다. 수로 기울기와 사면 길이 등을 감안하여 때, 돌,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고, 수로의 기울기, 방향이 변환되는 지점에 누구막이를 시공한다. 용출수가 있는 곳은 배수공이나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출시킨다. 그 다음에 산지사방공사의 공정 구분에서 이 기초공사하고 녹화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기초공사하고 녹화공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초공사는 이 녹화,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초를 하는 게 기초공사죠. 그 다음에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 때나 아니면 나무, 새, 씨 뿌리기 등을 하는 게, 녹화 작업을 하는 게 녹화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공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탈 다듬기, 단 끊기, 땅속 흙막이, 누구막이, 산비탈 수로내기, 흙막이, 골막이 전부 다 기초공사가 되겠고요. 녹화공사는 바자 얹기, 선대 붙이기, 단 쌓기, 조공, 줄대 다지기, 평대 붙이기, 등고선 구공법, 비탈 덮기, 씨 뿌리기. 그래서 이 녹화공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때, 잔디나 단을 쌓아가면서, 이제 단 쌓기는 그 단을 쌓아가면서 피복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녹화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공, 줄대 다지기, 평대 붙이기, 뭐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기초공사와 녹화공사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굳이 이렇게 막 외우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사부터 보겠습니다. 비탈 다듬기. 이건 아마 임도공학 때 배운 것 같은데, 비탈면을 이제 평행하게 하는 게 비탈 다듬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좀 패인 곳은 메우고, 너무 튀어나온 곳은 깎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비탈 다듬기. 불규칙한 사면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경사가 심한 비탈면은 일정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깎기 하고, 깊은 곳은 메우는 공사. 이게 비탈 다듬기. 이 비탈 다듬기에서는 이제 필기에서는 시공 요령이 좀 많이 잘 나와요. 시공 요령. 먼저 비탈 다듬기에서는 급한 지역은 선대 붙이기나 산비탈 돌쌓기로 하고, 35도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수정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죠. 이 비탈 다듬기의 기울기는 보통 35도 정도로 하고, 부토가 많은 지역, 이 부토라는 것은 뜬 흙, 이게 흙 쌓기, 땅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뜬 흙이 있죠. 원래 흙이 아니라 그 부토가 많은 곳은 속도랑 공사 또는 땅속 흙막이, 땅 속에다가 이제 흙이, 부토가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땅속 흙막이 공사를 먼저 한 후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m 이상일 때는 땅속 흙막이를 해야 되고, 토양 대적층이 3m 이상일 때는 땅속 흙막이, 붕괴면 주변의 상부는 충분히 끊어내도록 설계하고, 비탈 다듬기 공사 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은 비바람에 노출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다른 공정을 시공한다. 비옥한 표토는 산복면에 남겨주고,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실시한다. 요 있습니까? 두 개? 요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7번하고 8번. 비옥한 표토는 산복면에 남겨두고,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실시한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시공 요령이
아닌 것은 또는 잘못된 것은 형태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공 요령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굳이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수치, 아까 보시면 기울기는 35도죠. 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3m 이상일 때는 땅속 흙막이 한다고 수치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쳐주셔가지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 끊기. 이 단 끊기는 이제 경사가 급할 때 계단상으로 단을 끊어주는 게 단 끊기죠. 그래서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실시한 사면에 수평 단을 끊다. 그러니까 이 단 끊기를 하려면 먼저 비탈 다듬기를 하고 단 끊기를 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 순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비탈 다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 끊기. 근데 비탈 다듬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 비탈 다듬기 하기 전에 부토가 뜨늑이 많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땅속 흙막이로 이 뜨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비탈 다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 끊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한 사면에 수평 단을 끊고 초목본류를 파식하여 황폐한 낮의 식생을 조성하는 기초공사. 단 끊기 장소는 비탈 다듬기 공사가 끝난 비탈 사면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시공 요령이 좀 시험이 잘 나옵니다. 보시면 단폭, 계단폭은 몇이에요? 50에서 70cm에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50에서 70.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는 계단폭을 좁게 하고 상하 계단 간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단 끊기에 의해 생산되는 절치토사 이동은 최소한도로 하고, 단 끊기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다.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까 비탈 다듬기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죠. 예. 시공하며 단상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원래의 표토를 존치하도록 한다. 목적 이거 있습니까? 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탈면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식생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끊기를 실시한 후에는 통상 선대 부치기나 조공, 흙막이 파종 공사를 병행한다. 이제 단을 끊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식생 공법을 도입해서 녹화를 해야 되겠죠. 침식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산비탈 흙막이. 그것도 말 그대로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 산비탈 흙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 뭐 콘크리트 흙막이, 돌 흙막이, 돌망태 흙막이, 콘크리트 판 흙막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 요령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찰쌓기는 3m, 매쌓기는 2m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돌 흙막이에서 찰쌓기는 3m, 매쌓기는 2m. 그 다음에 기울기는 1대 0.3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산비탈 붕괴지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흙막이 높이는 몇이에요? 4m. 콘크리트 흙막이는 4m. 요거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돌 흙막이는 찰쌓기는 3, 매쌓기는 2. 근데 콘크리트 흙막이는 몇이에요? 4m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4m. 그래서 흙막이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돌 흙막이는 이제 돌로, 산 비탈에다가 이렇게 돌로 막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채워놓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게 돌 흙막이죠. 네. 이제 돌망태 흙막이죠. 돌망태. 돌에다가 아연 도금한 망을 씌워서 하는 돌망태 흙막이. PNC판 흙막이. 종류에 따라서 뭐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PNC판 흙막이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돌망태 흙막이. 그 다음에 땅속 흙막이는 비탈 다듬기와 땅 끊기 등으로, 단 끊기 등으로 생산된 뜨늑을 산비탈 계곡부에 투입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한편 산각의 고정을 기하고자 축산하는 방법. 사용 재료에 따라
돌, 바자, 흙, 돌망태, 블록, 콘크리트가 있다. 땅속 흙막이네요, 이제. 네, 땅속 흙막이. 그리고 땅속 흙막이 시공 장소는 아무래도 뜨늑이 많은 장소겠죠, 뜨늑. 그래서 비탈, 다듬기, 토사가 깊이 퇴적한 지역으로 기초가 단단한 지역. 이것도 이제 시공 요령이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상부의 토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안정된 기반 위에 설치하며 바닥 파괴를 충분히 하고 높이의 3분의 2 이것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땅속 흙막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돌로 된 흙막이를 하면 높이의 3분의 2까지 붙여야 되겠죠. 땅속에다가 하기 때문에 3분의 2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상류를 향하여 직각으로 축설하며 돌쌓기 비탈은 1대 0.3, 흙 땅속 흙막이 비탈은 1대 1.0에서 1.3. 기울은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또 마찬가지로 돌쌓기는 무조건 몇이다? 1대 0.3이죠. 현지에 산재된 석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큰 돌은 밑으로 놓아 축설하고, 유치토사가 진흙인 경우에는 돌, 콘크리트 또는 블록을, 유치토사가 사질 또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석재, 기차 자재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흙 땅속 흙막이를 하고 심벽을 넣는다. 이 4번에서 보시면 진흙인 경우에다가 돌, 콘크리트, 블록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질 또는 건조한 지역은 석재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타 자재치기 올라갈 때는 흙 땅속 흙막이, 흙으로 된 땅속 흙막을 하고 심벽을 넣는다. 흙 속에다가 이제 뭐 벽을 넣는 게, 그러니까 흙으로 먼저 벽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흙으로 지은 게 흙 땅속 흙막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흙 땅속 흙막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돌로 된 것 같습니다. 3분의 2 이상 묻어가지고 뜬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정면도고 측면도. 돌 땅속 흙막이. 그 다음에 누구막이. 이 누구막이 같은 경우는 누구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누구막이었죠. 네. 누구 침식의 그 정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빗물 침식, 그 다음에 면상 침식, 누구 침식, 구곡 침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빗물 침식은 빗방울이 타격하면서 침식을 일으키는 게 빗물 침식. 면상 침식은 토양 표면 전반이 얇게 유실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침식은 뭐였어요? 잔도랑. 도랑이 생기는 게 이제 누구 침식을, 잔도랑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땅이 침식이 되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누구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누구막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 재료 뭐 돌, 때, 돌망태, 바자, 통나무, 콘크리트 여러 개 있겠고, 장소는 누구 침식이 발달된 곳, 비탈 다듬기 단 끊기고 생기는 토사가 유치되는 곳, 뜨내기 1m 이상 퇴적지, 수로의 경사가 급하여 사육 유출이 많은 지역. 이제 시공 요령을 좀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때 누구막이는 용수가 없고 토양 구조가 양호한 지역, 무너진 땅의 삼복에는 규모가 큰 콘크리트 누구막이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시공 요령은 땅속 흙막이나 골막이에 준하지만 규모는 사면적 3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높이는 선대 붙이기 하부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개간이나 수로상의 부토 처리를 감안해 대략 60cm 내외로 한다. 돌 누구막이 비탈은 몇이에요? 1대 0.3. 요것만 밑줄을 쳐주시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누구막이죠. 이렇게 도랑이 생겨가지고 물에 의해서 침식이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땅이 파지니까 이제 구곡 침식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돌 누구막이. 때 누구막이는 이제 뭐 경사가 완만하고
어떻게 보면 흙 종류가 진흙이 좀 많을 때 누구마기를 사용하고, 이제 콘크리트 블록, 이제 물의 양도 많고 경사가 심한 곳은 콘크리트 블록, 흑자루 누구마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비탈 수로내기. 산비탈 수로내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누구마기인데 이렇게 물길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물길을 따라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내는 게 산비탈 수로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때로 만들면 때수로, 찰붙임하면 찰붙임 돌수로, 뭐 콘크리트 이연관수로, 벤치 풀륜관수로, 그런 게 이제 산비탈 수로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의한 비탈면 침식을 방지하고 시공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시키는 공작물. 재료에 따라 때, 돌, 돌망태, 콘크리트. 시공 장소는 유수가 집세는 움푹 들어간 사면. 시공 요령. 수로의 기울기가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계획한다. 이거 시공 요령도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부득이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 하여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돌붙임 수로는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많은 산복수로나 산사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사도와 입지 조건에 따라 찰쌓기와 매쌓기를 한다. 그러니까 돌붙임 수로는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많은 곳, 이보다 좀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이 적은 곳은 때. 근데 경사가 더 급하고 유량이 더 많은 곳은 이제 콘크리트 수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쌓기와 찰쌓기. 막론돌 수로는 집수 구역이 협소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설치. 막론돌 수로는 그냥 돌을 그냥 밑에다가 막 따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게 막론돌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비탈 수로 목적. 강우 또는 용수 등의 유수에 의한 사면 침식을 방지하고, 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 강도 저하나 강극 수압의 증대를 방지시하고, 비탈면 유수의 안전한 배수와 속도랑에 의하여 집수된 지중수의 지표 도출 및 안전한 배수, 분기 비탈면의 자연유로 고정.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비탈 수로의 설치 장소. 수로, 산비탈 수로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산복 사방지 내에 용수가 있는 경우,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수로를 내주는 거고, 산복 사방지 주변부에 지표수가 집중되어 유하는 것. 지표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물이 흐르면 계속 침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제 수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산복이 요 지형이 이제 움푹 들어간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움푹 들어간 곳도, 움푹 들어가서 지표수가 집중돼서 흐르는 곳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산복의 지질이 지표수와 침식에 약할 경우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속도랑에 의하여 배수된 불을 지표수로 유화시킬 경우에 설치한다. 이 속도랑은 뭐였어요? 속도랑. 겉도랑이 있고 속도랑이 있었는데, 속도랑은 땅 속에다가 배수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속도랑이고, 땅 위에다 하는 게 겉도랑이었죠. 그래서 뭐 속도랑에 의해서 배수된 물을 지표수로 유화시킬 경우에도 수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산비탈 수로내기. 찰붙임 돌수로, 매붙임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파식 수로가 있는데,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찰붙임 돌수로, 돌수로인데 찰붙임이나 매붙임이에요. 그죠? 찰붙임은 뭐였어요? 돌을 쌓을 때 뒤에다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섞은 게 찰붙임 수로겠죠. 왜 찰붙임을 하냐면, 매붙임으로 하기에는 물의 양도 많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찰붙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뒷붙임을 할 때 콘크리트, 뒷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축설하는 것으로 매붙임 수로로 위험한 경우,
근데 매 붙임 돌로만 쌓아서 수로가 만들 수 있으면 이제 매 붙임 돌수로 할 수 있는데, 매 붙임 수로도 막겐 돌, 잡석, 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하며 유량이 적고 비교적 기울기가 급한 삼복에다 미수를 쳐주십시오. 이 돌쌓기 중에 돌쌓기 매 붙임 돌수로의 사용 장소는 유량은 적지만 기울기가 급한 곳, 삼복에 사용되는 게 매붙임. 콘크리트 수로는 이제 보시는 바가 찰붙임 돌수로에 비하여 유속도 빠르고 수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게 콘크리트 수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용하며 앞물매는 1대 0.3에서 1.5, 뒷물매는 수직 또는 1대 0.1이 되고. 파식수로. 이 파식수로는 뭐냐면요, 뒤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식수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졸졸졸 흘러요. 근데 파식, 무슨 말이냐면, 파식, 이 여러 가지 돌이나 잔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뭘 심냐면 아카시나 아니면 생장이 빠른 잡초를 혼파하면 금방 자라거든요. 그래서 장마 이전까지 녹화시키는 게 파식수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아카시 나무나 여러 가지 쌀이 이런 것이 수로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파식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만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떼수로, 잔디로 수를 낸 거고, 이거는 찰붙임 돌수로, 콘크리트 유형 관수로, 벤치 플룸 관수로 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찰붙임 돌수로 시공 구조도에서 요 그림에다가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그림 별표를 쳐주시고, 요거 보시면 요 옆에 글씨를 여러분들이 요 없습니까? 요거로 왜 안 해놨다냐? 그러면은 요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잠깐 그냥 그림을 좀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